네, 안녕하십니까. 참좋은내과의 문규 원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직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례는 낭성변성을 동반한 양성 선종양 결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46세 여성이고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양측 갑상선의 결절의 세포질을 위해서 내원하신 분인데 갑상선 기능에 이상 증세는 없었습니다. 초음파 검사상에서는 양측 갑상선에 낭성 변성을 동반한 등에코 결절로 선종양 결절이 추정되었지만 환자의 요청에 의해 세포질을 시행했고 결과는 양성 결절의 소견을 얻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먼저 갑상선의 혀부가 관찰되고 있는데 혀부에서는 정상 초음파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측 갑상선 횡단상에서 이 마진이 이제 갑상선의 결절의 마진인데요. 안쪽에 이런 시스틱한 체인지를 동반하는 결절이 관찰되고 크기는 약 1cm 정도의 크기를 동반하고 있고 전반적인 에코 성상은 옆에 갑상선 실질과 비교해 봤을 때 등에코 결절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양만 봐서는 우리가 흔히 파필러리 캔서를 의심할 수 있는 톨러데노아이드라든지 마진에 스피큘레이션이 있다든지 아주 현저하게 저에코를 보인다든지 또 마이크로 카시피케이션이 동반된다든지 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양성의 결절이 좀 더 의심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기 문교수님 네. 카로티드 코먼 카로티드 아토리하고 메스 사이에도 아이소 에코이하게 라운드가 이렇게 혹시 메스 아닌가요? 그것도 메스입니다. 내가 봤습니다. 제가 이쪽에서는 별로 이렇게 별 비나인 노드를 갖긴 한데요. 그래서 우측 갑상선의 이제 종단상을 보고 결절 내부의 혈류를 좀 파워 도플러로 체크해 봤는데 증가된 혈류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아까 보였던 결절이 이렇게 약간 마진을 좀 보이면서 보이거든요. 그리고 좌측 갑상선의 횡단 종단상, 그다음에 파워 도플러상 초음파 낭성 변성을 동반한 선종양 결절이 이렇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에 거는 우측이었고 이건 좌측 갑상선인데 좌측 갑상선에서도 경계가 좀 불분명한 소견을 좀 보이고 있지만 주변의 에코와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비슷한 에코를 보이는 등에코의 결절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단상에서 봤을 때 이 결절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어디가 결절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결절 내부에 증가된 혈류 신호는 관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갑상선 소견을 보았을 때 악성의 파필러리 캔서가 의심되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환자가 또 FNA를 원하고 해서 우측 갑상선에서 FNA를 시행했고 여기 아마 니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시스틱한 체인지를 동반하지 않은 등에코를 보이는 실질에서 FNA를 시행을 했습니다. 좌측 갑상선의 FNA 상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니들은 어디에서 보이는지 잘 안 보이는데요. 살집이 이렇게 끊겨져 있죠. 네. 이쪽으로 해서 FNA를 시행을 했고 모두 결과는 비나인으로 나왔던 케이스입니다. 예, 아주 잘했습니다. 저번보다는 발표가 아주 매끄러워졌는데요. 매끄러운데 되신 대로 여기 있는 글을 그대로 읽지 마시고 좀 포인트를 찍어가 읽습니다. 그대로 읽어보면 굉장히 조금 단조롭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선 갑상선 결절에 도플러를 띄울 때 도플러의 목적은 첫째는 결절이 결절일 때는 결절 주위에 혈류 신호가 보이면 결절의 경계를 알 수가 있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결절에 이제 안에 혈류 신호가 많으냐 적으냐가 나중에 FNA할 때 도움이 되죠. 우리가 특히 이제 혈류가 많은 부분은 찌르면 FNA 결과가 안 좋죠. 왜냐하면 세포가 혈액하고 희석이 되어버리죠. 그 다음에 특히 조심해야 될 건 박동성 혈류가 있는 부분 찌르면 헤마토마가 생기거든요. 예. 그리고 용어가 이제 사실은 왔다 갔다 노즐 하이퍼플라시아 하는 거는 병리학적인 진단이고 우리는 이제 아데노마토스 노즐하고 포인트는 커진 걸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용어가 왔다 갔다 하죠. 우리는 아데노마와 비슷한 결절이라서 아데노마토스 노줄, 아데노마토스 고이타 하면 아데노마 노줄 때문에 갑상선이 커진 거죠. 커진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용어 사실은 책마다 아데노마 노줄 가기도 하고 아데노마토스 하이퍼플라시아 가기도 하고 굉장히 용어가 통일이 좀 안 됐습니다. 이 케이스는 봤을 때 예. 양성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악성이라고 할 수 있는 소견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게 인터미디에이트라고 하죠. 예. 만약에 제가 저거 퍼스트로 총괄 봤다면 저 FNA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원장님은 안 하죠. 네. 그러나 이제 환자가 놀락하니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네. 이 결절은 인터미디에이트 예, 결절이거든요. 그래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근데 보통 이제 인디케이션은 안 되죠. 왠지 안 되느냐 하면 우리가 말링은 씨가 의심되는 결절 우리 늘 하잖아요. 우리가 마크들이 하이포에코인데 요거 마크들이 없어졌습니다. 하이포에코로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톨러된 와이드, 그 다음에 경계가 일레귤럴 또는 스피큐레이트, 로비그레이티드, 톨러된 와이드 이 네 가지가 그 다음에 이제 림프노드가 있거나 또는 주위를 그 인베이전하거나 이런 소견이 없으면 1cm 이하는 오브저베이션, 1cm 이상은 FNA 이렇게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이거는 가이드라인에서는 봐서는 말리그는 서스펙트 안 되고 또 인터미디에이트 할 때는 2cm 이상을 요새로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FNA 크라이테리아는 들어가지는 않죠. 뭐 환자가 원하니까 안 하셔도 되고. 네. 산부인과네. 네. 다음은 그 하복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한 여성의 진단 시에 이제 산부인과 질환을 감별하기 위한 초음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뭐 내과 의사가 이 하복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는 여성에게서 자궁의 임신이라든지 또는 뭐 PID 같은 골반 농양 이런 것들은 진단이 지연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인과적인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초음파로 감별해 주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0세 여성이고 일주일 전부터 발생한 간헐적인 하복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했고 스크린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자궁 내막은 분비 이상을 보이고 골반 강내 배란에 의한 액체 저류상 또는 우측 난소에 황체낭이 관찰이 되고 있는 이런 소견입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보았는데 이쪽에 방광이 관찰되고 그 뒤쪽으로 이렇게 그 자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안쪽에 이렇게 하이퍼 에코익하게 보이는 부분이 자궁 내막이고 조금 저에코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자궁 근층이 되겠습니다. 자궁 아래쪽에 이렇게 그 무에코를 보이는 이런 부분이 액체 저류가 있어서 관찰되고 있는 골반강내 액체 저류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저 검은 거 있잖아요. 예, 네, 그거요. 네. 그거는 뭘로 씌우신 거죠? 궁금해서 좀 봅니다. 글쎄요. 이거 뭘로 봐야 될까요? 제가 볼때 별 그렇게 의미를 둘 필요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까맣게 보이는 거죠? 네, 지금 뭐 거기에 뭐 조금 뭐 요거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여기 요거 요즘 근육층이고 여기 이제 분비기에서 이렇게 조금 하얗게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은 액체처럼 되게 이쪽 부분이 생기는데 여기 이 부분이 아니고 요 부분이 생기는데 이것은 좀 도플러 띄운 거 있나요? 4번이? 도플러 예. 혹시 그렇게 바스클라는 안 왜 조그만한 것이기 때문에 뭐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은 바스쿨라나 뭐 이렇게 아마 생각이 됩니다. 되게 액체 저류는 이쪽에 생깁니다. 여기에 생기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아마 이거는 배인이나 마트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이퍼 에코익 노즐 같이 보이는 거는 요거요? 뱃살 갖다 씌운 거. 예, 베슬이나 이거 두 개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저류는 여기에 생깁니다. 여기에. 요걸 저류라고. 그러면 저거는 뱃살 갖다 씌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거 트랜스버스하게 이렇게 잘라놨는데 여기 방광이 관찰되고 또 자궁 그 아래쪽에 그 렉툼이 관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뭐 유터러스하고 렉툼 쪽의 초음파상은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측 난소를 관찰한 부분인데요. 우측 난소의 낭성에 이런 부위가 보이고 있고 이것은 황체낭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거기서- 폴리폴라 시스트하고 말리그난 시스트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 여기 잠시만 여기 뒤에 보시면은 네. 뒤에 이것은 이제 항체낭이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 이유가 예, 혹시 이 이유는 이제 이렇게 벽 있고 벽벽이 되어 있고 이렇게 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조금은 우리가 다른 것도 여기 이제 격벽이 있고 뭐가 있으니까 격벽이 그 가운데 이렇게 라운드 이런 거 전부 다 예. 이게 격벽이라는 말씀이죠 가운데로. 그렇죠. 네. 예. 네. 이렇게 여기도 있고 네. 또 여기도 있고 네. 아니 그 시스트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조금 굵직해야 네. 되는 게 조금은 우리가 은심해서 3개월 뒤에 생리 끝나고 3개월 뒤 혹은 1개월 뒤 빠르면 1개월 뒤에 혹은 우리가 피임 약제를 먹고 1개월 뒤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합시다. 꼭 그렇게 합니다. 물론 CA 125도 우리가 체크하지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의미는 그 폴리클라 시스트는 완전히 그냥 폴리클라- 심플 시스트 같이 라운드 심플 시스트. 딱 이렇게 보여야 예, 되는 파크셔널 시스템이기 때문에 심플 시스템이다. 그냥 이렇게 안 나타납니다. 그냥 크게. 마진도 이쁘고요. 예, 맞아요. 이렇게 크게 되면 이렇게 안 보입니다. 일단은 예. 추정이니까요. 예. 그러면 이거는 황체낭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진짜 일단 그렇게 두 가지 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좌측 난소에도 이런 뭐 비슷한 양상인데 이 난포들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른쪽이 오뷸레이션 했는데고 네. 좌측은 난 맞아요. 펑션은 오버레이션. 그리고 이게 여기에 도플러 사진이 있네요. 아까 보였던 이 부분은 좀 시스템 그냥 좀 시스템. 심플 시스트도 맞나요? 있는데 엔도메트리얼 그렇게 시스템.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걸 심플 시스템이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거기. 그러면 그 마스층인데 네. 대가 볼 때는 그 사람 히스토리를 잘 물어봐야 되는데 어떤 히스토리냐 대개 마슬층에서 엔도메트리오시스가 생길 수 있어요. 그걸 아데노마이오시스라고 하는데 좀 자국이 좀 커져 있고 통증이 있고 생리량이 많고 그러면은 거기에 가서 혹시라도 엔도메트리오시스가 조금 그 부분에 엔도메트리오시스가 좀 있지 않았을까 아마 그 히스토리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 이것도 거기 그러고 보니까 없으니까. 좀 그러고 보니까 여러 개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네. 산불 공부는 많이 우리가 사무에 좀 알아놔야 돼. 사무의 전문의까지는 안 되더라. 그리고 이거 우측 그 아까 보셨던 황체낭으로 생각했던 부분의 그 파워 도플러 소견인데요. 증가된 혈류 신호가 이렇게 관찰되고 있는데 이것도 의미가 있나요? 그렇죠. 그 바스큘라티가 조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혈액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가 어떤 그 좀 무언가는 좀 있다 해서 이렇게 함부로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여기에 좀 바스큘라티가 좀 있잖아요. 여기 시스트 옆에 그러니까 조금 꼭 한 달 팔로우 뒤에 하자. 펠로를 꼭 하자. 하다 정도 있다 보면 될까요? 그리고 생리 끝나고 생리를 한번 꼭 지나야 돼요. 생리 끝나고 그걸 얼마 있다 오라 그러면 좋을까요? 생리 끝나고 바로 오라고. 바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쭉쭉 그 폴리클이 쭉쭉 이렇게 커가기 때문에 이렇게 커가거든요. 그리고 배란이 될 때 이제 난포 탁 터지는 거니까 되게 생리 후에는 이런 것이 없어야 되죠. 그래서 뭐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 뭐 통증을 일으킬 만한 그런 다른 요인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기능성 결론은 이 통증으로, 환자는 생리 후에 한 번 더 봐야 되는 환자를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4세 여성이고 내원 전날 저녁 7시부터 간헐적인 옆구리 부위에 통증이 발생해서 내원하신 분입니다. 10년 전에 히스토리상에서 그 단난 결석이 이미 진단됐던 분이고 그 우측 옆구리 부위의 경도에 분통이 호소되고 있었고 그래서 스크리닝으로 초음파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이트 키드니하고 리버를 같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신장의 하극부는 가스에 의해서 가려져 있어서 잘 보이진 않지만 패티리버와 같은 다른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체위를 좌측와이로 변화시켜서 관찰했는데 여전히 이쪽 하극 쪽은 가려져 있긴 하지만 신장은 정상적인 초음파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측 신장의 혈류 신호는 정상으로 보여서 그 라이트 사이드 측복부하고 그쪽의 통증이기 때문에 콩팥에 특별한 원인이 있어서 나타나는 통증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비의 마진이 정확하게 보이진 않는데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비 스톤에 의한 하이퍼 에코익한 결절과
어쿠스틱 쉐도잉도 같이 동반되고 집이가 있는. 요게 집이죠. 그러니까. 아, 요건가요? 요거까지 다 포함된 건 아닌가요? 네. 그럼 되게 거의 맞네요. 크네요. 맞네요. 그래서 그 지비 내에 여러 개의 그 고에코를 보이고 있는 스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위를 변화시켜서 봤을 때 이렇게 그 지비 스톤하고 뭐 슬러지도 같이 좀 모여 있는 이런 양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간 문맥과 간 실질에는 크게 다른 문제는 관찰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췌장은 정상 초음파 소견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담낭 요렇게가 집이 마진인 것 같은데요. 네, 아주 바일 슬러지도 보이고 다발성의 하이퍼 에코이간 결석들도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의 문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측 간동맥이랑 간의 담간 이게 보이고 있는데 그 담간이 확장되거나 이런 소견도 관찰되지 않고 있어서 뭐 CBD 옵스트럭션이나 이런 것들은 배제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담낭 내 아까 보였던 사진을 좀 확대한 것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슬러지라고 생각되고 고에코의 이런 결절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스톤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 부분은 담낭 내강인데 지비월이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지비월이 뭐 시크닝 되거나 이런 소견은 보이지 않아서 아직은 콜레시스타이티스를 의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뭐 멀티플한 지비 스톤이 있긴 했었지만 뭐 지비월의 시크닝이라든지 뭐 주변에 액체주류나 이런 소견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콜레시스타이티스와 같은 뭐 지비에 다른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라든지 뭐 키드니도 괜찮고 해서 다른 문제가 아닌 그냥 기능성인 통증으로 생각하고 염증이 없어도 지비 스톤 자체가 통증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OP 인디케이션이 되니까. 그 3cm 이상인가요? 3cm 이상이 오저에지 50cm 이상이고 뭐 인디케이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스톤이 많으니까 결국 요것 때문에 일단은 좀 통증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다른 것도 봐야 되긴 하지만 생각은 해야 되고. 네. 그래서 뭐 펑셔널한 통증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인플라메이션이나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또 산부인과 자궁근종인데 우하복부에 통증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인데요. 그래서 우하복부에 통증이 있을 때는 급성 충수염도 생각하고 계실염 유무도 꼭 한번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근만성적인 염증성 질환이나 종양성인 질환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여성의 경우에서는 이런 산부인과 질환도 꼭 같이 생각을 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2세 여성이고 3개월 전부터 발생한 우하복부 전통을 주소로 내원했기 때문에 오래된 병력을 봐서는 뭐 액큐트하게 나타나는 이런 뭐 에펜디사이티스나 뭐 이런 급성적인 질환보다는 다른 원인을 좀 더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5년 전 담낭염으로 담낭 절제술을 받은 적이 있고 1년 전에는 자궁근종을 진단한 적이 있습니다. 초음파에서 우측 요근이 관찰되고 그 앞쪽으로 말단 회장이 관찰되고 있는데 가볍게 내강이 좀 확장돼 있다고는 돼 있는데 벽 비율은 관찰되지 않다고 했는데 어디가 벽에 맞은지는 이 사진에서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긴 한데 리어 파월이 되고요. 네, 안쪽에 뭐 뮤코자나 뭐 이런 신병 부분 명확히 보이지는 않죠. 여기 페칼 메테리얼스 많기 때문에. 말단 회장인데도 말단 회장은 피칼 메틀이 아니라 그 안쪽에 내막이 좀 관찰되지 않나요? 보통 보면. 컨벡스는 잘 안 보이죠. 컨벡스인데 위에 고에코는 서브 무코사, 밑에 파월의 서브 무코사. 요거 보시면 여기 소아스 머슬 어퍼 마진 있잖아요. 네. 라이 소아스 머슬 여기 터미널임의 안테리월, 터미널임의 포스테리어로 교화가 여기 IC 발브, 이쪽이 시쿰이죠. 그렇게 여기 보시면 선상 고에코는 그 서브 무코사죠. 이 컨벡스니까 우리가 서브 무코사 보이고 요 내강은 좀 디스텐션 되고 안에 워터가 좀 많죠. 물이 많은 성분이 많으니까 액상의 저력이니까 이렇게. 상행결장에서 이렇게 가스가 같이 있는 뭐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상행결장도 정상 초음파 소견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이쪽이 방광이고 요게 이제 자궁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궁 내막에 약간 경도의 고에코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궁이 좀 통통한 것 같죠 지금? 그 커져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자궁이 근종이 있으면은 하이퍼 혹은 네크로시스 여러 가지가 변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암으로도 1% 이하에서는 변성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2번 그쪽 요것을 자궁 내강으로 그거 아닙니다. 요거를 자궁 내강으로 여기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자궁 근종. 저거 그 고에코로 보이는 게 자궁 근종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래 일단은 보는데 그러니까 엔도메트리오시스도 볼 수가 있고 엔도메트리오시스 그러니까 아데노마이오시스죠. 근육 중에 파묻혀 있으니까 아데노마이오시스하고 마이오마고는 콤바인이 많이 됩니다. 콤바인이 상당히 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가 이 자궁이 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별이 잘 안 되지만은 일단 이런 것들이 자궁 근종이라고 일단은 또 아데노마이오시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산부인과 자궁 보면은 저렇게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있죠. 네. 이제 아데노마이오시스 근종하고 콤바인돼 있다. 이렇게 일단은 그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종이 의심된다 이렇게 일단 얘기할 수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그 히스토리를 좀 물어봐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도플러를 띄우는 것 같은데요. 특별히 혈류 증가는 없고 그래서 자궁의 크기하고 모양은 정상 소견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아까 그 환자죠. 네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요거 이제 자궁 내강이고, 예, 아까 요 정상 자궁 크기와 모양은 정상이랬잖아요. 그게 뒤에 한번 봐보십시오. 아니 아까 방금 봤던 거. 네. 요거만 봐가지고 어떻게 뭐라고 이게 이제 뭐라고 할 수가 없죠. 이게 하여튼 이건 자궁 내강이고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히스토리를 물어봐야 되고 요거는 좀 이제 그 블레더를 좀 채웠어야 되는데 잘 채우지를 블레더를 채워서 아마 상이 명확하게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꼭 커졌다고 이렇게 말하시는 거고. 트랜스레스인데.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자궁 근종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자궁 근종으로 저에코를 보이고 있는 자궁 근종이 의심된다 이렇게 적은 거니까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무시해도 된다. 저기가 한 1cm 미만을 1cm 미만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냥 저기까지 그냥 조금 혹이 보이기는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불분명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상당히 머진이 조금 분명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건 조금 불분명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조그만한 것은 보입니다. 나중에 봅시다. 6개월 뒤로 이렇게 미루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캔서라면 어떻게 보이나요? 네? 캔서는 그 자궁 근종에서는 구별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 되죠. 우리가 캔서는 이런 데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sarcoma인데 sarcoma는 그건 자궁을 드러내야 알 수가 있는 거고 대개 엔도메트리올 하이퍼플라시아 엔도메트리올 캔서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내막 검사를 해서 여기 자궁 내막이 크게 돼 있는 거죠. 이런데 이건 sarcoma인데 sarcoma는 그건 자궁 근종을 해서 수술해가지고 병리에서 sarcoma를 진단을 내려졌을 때 그때 그러니까 초음파상은 구분 안 돼요. 구분 안 돼요. 아주 희귀하고 없고요. 나도 그 고신 의대에서 있을 때 한 케이스 이렇게 한 봤어요. 저희 병원 사무장 어머님이 복부 초음파를 다리 아파서 그 정형외과 지금 막 복부 초음파 갑상선부 이상한 거 다 보잖아요. 근데 한 달 후에 우트라인 sarcoma를 진단되셔서 머리 지금은 다 이미 퍼진 상태인데 다 놓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초음파를 갖고 왔는데 거의 너무 대충 봐가지고 꼼꼼하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건 괜찮다고 얘기도 그러면 이렇게 자궁에 병변이 있을 때 어느 때 산부인과를 보내야 되나요? 그러니까 좀 크고 예를 들어서 이 근종이 3cm는 뭐 그대로 두고 보고 3cm. 우리가 수술 케이스다 그러면 6cm, 5 내지 6cm 이상을 됐을 때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증상이 아주 통증이 심하다. 그랬을 때 세 번째는 브리딩이 적지만은 브리딩이 많아서 빈혈이 온다 이렇게 됐을 때 그리고 프레셔 압박감을 주어서 소변이 아주 자주로 마렵다든가 그런 경우는 수술 인디케이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신장은 정상 초음파 소견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뭐 간 쪽을 봤을 때도 간 문맥이라든지 또 이건 담낭화의 지방 조직인데 그리고 주변의 간 실질 부분에서는 뭐 크게 다른 문제는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간의 담관과 간의 문맥에서도 뭐 크게 다른 문제는 보이진 않았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하복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했지만 뭐 크게 특별한 기저질환은 없고 그래서 기능성 위장질환으로 진단하고 치료했던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소화불량이 있으면서 우측 옆구리부에 통증이 있다는 환자들이 좀 많이 진료를 보다 보면 많이 오긴 오는데요. 이게 막연한 이런 복통, 소화불량 뭐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환자가 그 내원 시에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면 나중에 CT나 MRI 등 추가적인 영상 검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약물 치료만 하고 경과를 봐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6세 남성으로 한 달 전부터 발생한 소화불량과 복부 팽만감, 우측 옆구리부의 둔통을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그래서 좌측 간의 여비 좀 보이고 있고 뭐 키드니랑 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일단 좀 간의 실질이 하이퍼 에코익한 모습이 전체적으로 관찰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 침윤상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패티리버가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벽이나 뭐 위내강의 확장이나 이런 것들은 관찰되고 있지는 않았고요. 췌장은 정상적인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담낭에도 뭐 지비열 시크닝이나 이런 것도 없고 지비스톤 같은 것도 없고 정상적인 모양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간의 담도라든지 간의 문맥에도 크게 다른 문제 없이 뭐 CVD 확장 같은 것도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우측 신장에서도 뭐 특별한 문제 없이 정상적인 소견을 보였고 그리고 우측 신장의 단축상에서도 정상적인 그 초음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행결장도 우측 측복부에 통증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관찰했는데 특별한 이상 소견은 관찰되진 않았고요. 그래서 우측에서 그 환자의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뭐 상행결장이라든지 또 지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다 관찰했고 또 소화불량이 있어서 췌장과 그 위내강도 같이 관찰했는데 다 크게 다른 문제가 없어서 우선은 기능성인 위장질환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때는 무슨 약을? 뭐 소화불량이 있으니까 일단 GI 모틸리티를 좀 개선하는 약을 좀 써야 되겠죠. 그래서 모틸리티 약을 네. 씁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뺀 나머지를 씁니까? 모틸리티 아니, 증가시키는 약을 씁니까? 그죠. 소화불량이 심하면 모틸리티를 좀 증가시켜주는 약을 좀 쓰게 되고요. 통증이 심하다고 하면 조금 억제시켜주는 약을 좀 쓰게 되죠. 그리고 환자가 좀 예민하다거나 뭐 그러면 거기에 이제 신경안정제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추가해서 예민도를 좀 낮춰주면 이런 증상들을 좀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GI하고 GI 모틸리티에 안게 된 약은 사실 내과 의사들은 사실 미묘한 그런 거 쓰는 거에 조금씩 있는데 사실 다른 과 선생님이 이해하시기에는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조용히 뭐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겠죠. 네, 마지막입니다. 네. 잘했습니다. 몽개쌤 많이 발달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때 잘했는데 일단 무대에 서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